우리는 매우 민감하면서도 동시에 우리 사회의 중요한 한 단면을 보여주는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바로 황혼-이혼, 그 중에서도 특히 60대 여성분들이 35년이라는 실로 긴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싶어 하는 이유들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실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 어쩌면 자신의 현재 상황을 되짚어보거나 혹은 주변의 누군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계기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현재의 이혼 사례들을 중심으로 이 문제의 본질에 다가가고자 합니다. 단순히 이혼이라는 현상을 넘어 그 이면에 담긴 개인의 삶, 사회적 변화, 그리고 법률적, 경제적 현실까지 아우르는 다각적인 시각을 제시하려 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께는 진심 어린 위로와 함께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들을 상세히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참고만 살기보다는 남은 인생을 주체적으로 설계하고 행복하게 채워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럼 60대 여성분들이 35년이라는 긴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싶은 5가지 주요 이유를 사회적, 법률적 맥락과 함께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오랜 시간 누적된 성격 차이, 그리고 해묵은 갈등의 폭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 것이 바로 성격 차이입니다. 35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만나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하며 수많은 희로애락을 함께 겪어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순간 부딪히고 또 인내하며 참아왔을까요? 젊은 시절에는 풋풋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가장으로서, 아내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자녀라는 굳건한 울타리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애써 덮어두거나 외면했던 크고 작은 갈등들이 이제는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거대한 장벽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대법원 통계에서도 황혼-이혼 사유의 약 47%가 성격 차이로 보고될 정도로 이 문제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황혼-이혼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배우자와의 심도 깊은 대화가 단절된 지 오래이고 취미와 관심사가 완전히 분리되어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심지어는 작은 생활 습관 하나하나가 거슬리고 인내의 한계를 시험하는 지경에 이르면 더 이상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고통 그 자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깊이 패인 마음의 골은 좀처럼 메워지지 않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보다는 실망과 체념 그리고 무관심만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배우자는 은퇴 후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데 다른 배우자는 끊임없이 간섭하거나 사소한 일로 잔소리를 늘어놓는 경우 또는 모든 중요한 결정을 본인의 의사만으로 일방적으로 내리려 하는 태도 등이 지속될 때 인내심은 결국 바닥을 드러내게 됩니다. 특히 60대에 접어들면서 여성들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남은 인생을 자신만을 위한 시간으로 채우고 싶어 하는 강한 욕구를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시기에 배우자의 고착화된 성격적 특성이나 습관이 행복의 걸림돌이 된다면 결국 오랜 관계를 과감히 정리하려는 마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배우자의 무능력과 배려 없는 태도, 그리고 가부장적 사고의 충돌입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경제적인 능력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남편의 은퇴 후 무능력함, 즉 경제적 능력의 상실을 넘어선 정신적, 심리적 무능력과 가정생활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에 대한 지극히 부족한 배려심 때문에 깊은 상처와 고통을 호소합니다. 경제적으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거나 은퇴 후 집에만 머물면서 아무런 생산적이거나 주도적인 활동도 하지 않고
오로지 아내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려는 모습은 아내에게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부담감을 안겨줍니다. 어떤 분들은 남편을 삼식이, 즉 하루 세끼를 집에서 해결하며 아내가 차려주기를 기다리는 존재로 비유하며 오히려 돌봄의 대상이 늘었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아내의 헌신적인 노고와 희생을 전혀 인정하거나 고마워하는 마음 없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태도가 유지될 때 발생합니다. 오랜 세월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가정을 굳건히 지켜온 아내에게 최소한의 감사나 존중조차 없는 모습은 여성들의 마음에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내가 지금껏 무엇을 위해 이렇게 참고 희생하며 살아왔나 하는 깊은 허무함과 함께 더 이상 이러한 불평등하고 배려 없는 관계를 유지할 의미와 가치를 찾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와 여성의 경제적 독립 가능성 증가입니다. 과거, 아니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많은 여성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불행한 결혼 생활을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빠르게 변화했고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경제적 자립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더불어 법률적, 사회적 제도가 여성의 권익을 더욱 옹호하는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재산 분할에 대한 법적 인식이 대폭 확대되면서 결혼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전업주부에게도 과거보다 훨씬 폭넓게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가사 노동의 가치를 경제적 기여와 동등하게 평가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법원 판례에도 반영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국민연금 분할 청구 제도 등을 통해 노후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안전망이 구축되면서 여성들은 더 이상 경제적인 종속성 때문에 불행한 결혼 생활을 억지로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거나 오히려 도박, 사업 실패 등으로 가정 경제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 여성들은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고 더 나아가 온전한 독립적인 삶을 꿈꾸게 됩니다. 이 나이에 이혼하면 과연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 라는 막연한 두려움 대신 지금이라도 내 인생을 내가 주체적으로 개척하고 나만의 행복을 찾아야겠다는 강한 용기와 의지가 발현되는 것이죠. 이러한 경제적 해방은 곧 여성들에게 심리적, 정신적 해방으로 이어지는 매우 중요한 촉매제가 됩니다. 네 번째 이유는 심화된 가부장적인 사고방식과 회복 불가능한 소통 부재입니다. 한국 사회는 비록 많은 변화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뿌리 깊은 가부장적인 문화적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60대 남성들 중에는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아내를 자신보다 낮은 존재로 여기거나 자신의 의견만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주장하며 아내의 의견이나 감정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억압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고착화된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은 시대가 변화하고 여성의 인권의식이 급속도로 높아지면서 더 이상 용납되기 어려운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성들은 더 이상 배우자의 일방적인 지시나 무례한 무시 혹은 폭언을 과거처럼 인내하며 참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통의 부재는 이러한 갈등을 더욱 깊고 심각하게 만듭니다. 자녀들이 모두 성장하여 독립한 후 부부만 남게 된 빈 공간에서 서로 진심 어린 대화가 단절되고 정적만이 흐르는 집은 더 이상 따뜻하고 안락한 보금자리가 아닌 마치 답답하고 고독한 감옥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상대가 없다는 깊은 외로움과 고립감은 여성들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극도로 지치게 만들고 결국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지에 더 큰 무게를 싣게 합니다. 남편의 무뚝뚝함이나 감정적인 공감 능력 부족, 아내의 감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태도 또한 아내에게는 뼈아픈 상실감과 정신적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5번째, 그리고 매우 결정적인 이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그에 따른 파탄, 그리고 책임감 없는 불성실한 태도입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하며 쌓아온 신뢰와 사랑을 기반으로 한 결혼 생활에서 배우자의 외도는 그 관계의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가장 큰 충격이자 배신 행위 중 하나입니다. 많은 60대 여성들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뒤늦게 알게 되거나 어쩌면 수십 년 전부터 지속되어 온 불륜 사실에 대해 뒤늦게 확인하면서 헤아릴 수 없는 깊은 배신감과 모멸감을 느끼고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특히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르고도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거나 아내의 탓으로 돌리는 파렴치한 태도를 보일 경우 아내는 남은 생을 그 배우자와 함께 할 의미와 이유를 전혀 찾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경제적인 무능력과 아내에 대한 배려 없는 태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아내의 헌신과 희생으로 어렵게 모은 재산을 외도를 위해 무분별하게 탕진하는 비상식적인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더 이상 관계를 회복하거나 지속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여성들은 단호하게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불태우게 됩니다. 이혼은 분명 쉽지 않은 인생의 중대한 결정입니다. 특히 35년이라는 오랜 세월, 어쩌면 자신의 인생 전부를 함께 해온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점은 우리 모두에게는 누구나 행복하게 살아갈 마땅한 권리가 있으며 그 행복을 위해 스스로의 삶을 재정립할 주체적인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자신만의 가치와 기준으로 살기 위해 용기를 내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것은 결코 부끄럽거나 나약한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매우 용감하고 현명한 결정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황혼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시다면 다음 3가지 핵심적인 사항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실천에 옮기시기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첫째, 체계적인 경제적인 준비와 법률 전문가의 도움입니다. 앞서 상세히 말씀드린 대로 재산 분할, 연금 분할 등 법률적으로 보장된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들을 최대한 상세히 알아보시고 혼자 고민하며 지쳐가지 마시고 반드시 이혼 전문 변호사나 법률 상담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가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가장 최적의 법적 절차와 경제적 보호 방안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습니다. 둘째, 강력한 정신적인 지지와 심리적 안정입니다. 이혼 과정은 단순히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을 넘어 심리적으로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관계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상실감, 배신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생각보다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족, 오랜 친구 혹은 심리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 자신의 복잡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체계적인 상담을 통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며 심리적 안정을 되찾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기댈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에 적극적으로 기대고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를 가지세요. 셋째, 새로운 삶에 대한 명확한 기대와 구체적인 계획 수립입니다. 이혼은 결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행복을 찾아 나서는 또 다른 시작점입니다.
이혼 후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무엇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고 싶으며 어떤 가치 있는 활동으로 남은 인생을 채워나갈지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미루어왔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새로운 인연을 맺고 혹은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일을 시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신을 위한 여행을 떠나거나 봉사활동을 통해 타인에게 기여하며 보람을 느끼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여전히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하며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린 이야기가 혹시라도 지금 깊은 고민과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께 작은 빛이 되고 용기와 희망을 선사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용기 있는 결정을 응원하며 언제나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